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자재 사진 올리고 골라달라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자재를 어떻게 고르는지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집다움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미팅의 최종 단계인 자재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재 선정 전 단계인 레이아웃 설계 단계가 집의 기능과 쓰임새와 관련이 많다면 자재 선정 단계는 집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재의 종류에 따라 내구성,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과도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재 선정 시에는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이 어떤 분위기의 집을 원하는지, 인테리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지를 고려합니다. 또 고객의 예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은 자재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진 예산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힘을 주고 빼야 할지도 자재 선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재 간의 어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각의 자재를 이쁜 것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색감, 분위기 등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색한 인테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가격과 질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자재의 홍수 속에서 고객님이 쉽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고객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미리 자재를 선정하고 고객님을 만나 최종 컨펌 과정을 거쳐 자재 선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자재를 어떻게 고르는지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올해 하반기에 시공 예정인 가밀 마크베르 마이너스 옵션 현장입니다. 이 댁의 고객님은 화이트 앤 우드가 베이스가 된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원하셨어요. 가급적 밝은 톤으로 집의 분위기를 잡기를 원하셨고, 얼마 전 잠실 레이크 팰리스 현장에 오픈하우스를 방문하셨었는데 그 오픈하우스의 포인트로 쓰인 오렌지 컬러가 마음에 드셔서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의견에 더해서 인테리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아일랜드와 식탁의 포인트와 무게감을 주기를 원했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오렌지 컬러 포인트를 다른 집에는 잘 쓰지 않는 자재를 써서 약간은 화려한 느낌의 집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재 선정을 했습니다.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인테리어 컬러 공식으로 70대 25대 5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간의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베이스 컬러를 담당할 바닥재, 벽 마감재, 타일을 먼저 고르고 메인 컬러가 될 가구와 세라믹을 고르고 포인트가 될 부분의 자재를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꼭 쓰고 싶은 자재가 있다면 그 자재로부터 시작해서 어울리는 자재들을 골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 공식에 대한 영상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인 베이스 자재, 메인 자재, 그리고 포인트 자재를 고르는 방법으로 자재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화이트 앤 우드 베이스의 밝은 집을 원하셨기 때문에 공용부 벽 마감재로 쓰일 필름지를 가장 먼저 선택해 보았습니다. 30평대 현장으로 비교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가벼운 느낌을 주는 컬러보다는 밝은 색상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컬러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선택한 필름은 네놀리사의 샌드링햄 오크 내추럴입니다. 벽과 맞닿는 바닥재는 벽 컬러와 최대한 비슷한 자재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컬러를 선택하더라도 자재를 맞대어 보아서 같은 톤의 컬러로 이질감 없이 톤온톤 매치가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재에 따라 같은 베이지 컬러라 하더라도 그린톤이 돌아서 더 차가워 보이는 자재가 있고 핑크톤이 돌아서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자재가 있기도 해요.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벽 마감재로 선택한 오크 내추럴 필름지고, 여기 바닥재는 이모션 블랑, 이 바닥재는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입니다. 이 두 바닥재 모두 밝은 크림색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필름지와 맞대어 보면 이모션 블랑에는 약간의 베이지기가 돌고요,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에는 약간 푸른빛의 그레이시한 이런 느낌이 돕니다. 이 필름이랑 맞대어 보았을 때 이 우측에 있는 이모션 블랑의 베이지가 그 필름과는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좌측에 있는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의 약간 푸른빛과는 조금의 좀 톤 차이를 보여서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그란데 이모션 블랑으로 선택했습니다. 화면으로는 엇비슷해 보일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조각난 자재로 톤을 비교해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넓은 면적에 시공해 보면 미묘한 톤 차이 때문에 어색해 보일 때가 있어서 꼭 자재를 직접 보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방 공용부에 쓰일 타일입니다. 타일도 바닥재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여러 타일들 중 직접 맞대어 보고 컬러의 결이 잘 흐르는 것으로 골랐는데요. 무늬가 없어서 밋밋해 보이는 것을 피하고 무늬 중 칩이 들어있어서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피해서 약간의 결이 있는 타일 중에서 골랐는데요. 1200에 600각 타일로 골랐습니다. 이 타일이고요. 같은 타일로 거실 욕실 현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했고 안방 욕실은 다른 공간과 다르게 어둡게 하기를 원하셔서 지난 창동 현장에서도 쓰였던 화신의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권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최대한 밝은 톤의 인테리어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구는 화이트 톤으로 골랐는데요. 여러분, 화이트도 색이 천차만별인 거 아시나요? 쨍하게 하얀 화이트는 잘못하면 푸른빛이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전체 톤과 잘 흐르도록 실키 화이트를 골랐습니다. 실키 화이트가 무슨 색이에요? 실키 화이트는 약간 흰색에 미색이 좀 섞인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크림색보다는 살짝 더 밝은 느낌을 주는 게 이 실키 화이트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샌드그레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팁 하나, 자재는 샘플로 볼 때는 작은 크기로 보기 때문에 색이 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넓은 면적에 시공되면 한 톤 이상 더 밝아 보입니다. 또 조명과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색에도 영향이 생겨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자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은은한 걸 좋아하셔서 옅은 컬러의 자재를 선택하시면 실제 시공 후에는 거의 화이트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른 실키 화이트도 실제 시공되면 아마 더 화이트에 가까운 느낌으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3D 작업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식탁이 이 집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일랜드에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연석 파타고니아를 본따 만든 아틀라스 콩코드사의 데저트 소울을 아일랜드 상판과 식탁에 쓰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식탁의 다리는 아크릴로 투명하게 제작해서 무거운 세라믹을 공중에 띄운 듯한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3D 작업물을 보시면 주방의 B면에 해당하는 장식장과 복도 끝 벽면에도 포인트 컬러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의 무늬와 컬러는 임팩트가 있는 수입 벽지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오렌지 컬러의 포인트를 원하셨기 때문에 폴앤선의 에드모어 시리즈 중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를 깃털 무늬가 멋스러운 제품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식장 안과 복도 끝에는 간접 조명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빛과의 조화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문 프레임의 컬러, 손잡이, 스위치 등의 컬러는 최대한 주변 마감재와 비슷한 색으로 선정해서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한 자재를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무드보드가 완성되었죠. 실제 시공했을 때 서로 맞닿는 자재들이 나란히 놓일 수 있도록 했고 전체의 어우러짐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이 자재들의 컬러를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면에 직접 입혀서 결과물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느낌이 어떠세요? 색감이 톤온톤으로 잘 어우러지고 아일랜드의 세라믹과 포인트 벽지 때문에 화려한 느낌을 가진 느낌으로 자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리 선정한 자재를 바탕으로 고객님과 자재 선정 미팅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을 만나서 자재 선정한 내용을 제안드렸을 때 고객님께서는 화려한 느낌보다는 은은한 느낌을 선호하셔서 몇 가지 자재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재 선정을 미리 하는 이유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고객님께서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둔 자재를 선택받을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고객님께서는 화려한 느낌을 주었던 아일랜드와 식탁에 쓰일 데저트 소울보다는 따뜻한 웜 베이지 계열의 세라믹을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고객님의 예산에 맞추어 다른 세라믹을 찾아보았는데 가구와의 톤 차이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한 단계 상급의 자재를 다시 추천을 드렸어요. 직접 보실까요?
예산에 맞는 이 세라믹은 약간 초록빛이 돌아서 전체적인 부분의 느낌과는 맞지 않았어요. 반면에 한 단계 상급의 이 자재는 전체 분위기와 결을 같이 하는 따뜻한 베이지 톤이 명도를 달리하여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잘 어울리죠. 고객님께서는 집안의 중심이 될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조금 더 써주시기로 하셔서 단아하지만 톤이 잘 일치하면서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자재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고, 수입 벽지로 포인트를 주기를 제안드린 부분도 상급의 세라믹을 쓰시는 만큼 남아버리는 일 없도록 같은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고객님과의 미팅을 거쳐 최종 선택된 자재로 만들어본 무드보드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미리 세팅해둔 무드보드보다는 덜 화려하고 단아한 느낌이 듭니다. 스케치업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드럽게 흐르는 컬러들의 자재들이 잘 어우러집니다. 처음 자재 선정 시에는 화려함을 의도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선택되지 못했고 오렌지 포인트가 사라진 것은 조금은 아쉽지만 다이닝 체어, 소파, 패브릭, 액자 등 홈 스타일링의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은 자재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현장을 예를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재 선정의 관건은 서로 다른 자재를 선택할 때 톤이 잘 흐르는 것 같은 결을 가진 자재를 찾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했을 때 간단해 보이지만 톤이 맞는다면 가격이 맞지 않고 가격과 톤이 다 맞아도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자재를 고를 때에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셀프로 자재 고르실 때에는 꼭 자재상에 가셔서 직접 자재를 맞대어 보시면서 선택하거나, 요즘은 자재들을 모아두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자재를 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들이 있으니 그런 곳에 방문하셔서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바닥재, 필름, 타일, 가구 등의 컬러를 미리 맞추어 세팅해둔 인테리어 쇼 자재를 선택하시면 수고를 덜어 실패할 확률을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재 선택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서 예쁜 인테리어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집다운 집, 나다운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